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어느덧 벌써 이 직전 고점인 이 22만 전자 구간까지도 이제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고점에 대한 돌파와 이 삼성전자가 이 30만 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이 AI가 버블에 대한 이 정점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건 이 현재 진행형이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은 이 6,000포인트가 고점이 아니라 여전히 대세 상승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삼성전자는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이 장대 음봉이 떴을 때도 절대적으로 털리지 마시라 하고, 그리고 이 고점을 찍고 이 눌림목이 나올 때는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눌림목이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전체적인 흐름 어떤 식으로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대한 이 수렴이 발생이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직전 고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에 대한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도 이 추세에 대한 붕괴가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에 대한 추세죠. 이 막바지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파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벌써 이 정고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정고점에 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싼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리는 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말씀드리지만 저는 당연한 이 돌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왜 제가 이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일 거라고 보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삼성전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이 조정에서는 이 A, B, C파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파의 끝자락에서는 이 급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정말 이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종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대적 흐름이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분석으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증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추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실적이 될 거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 말대로 실적 이후에 점점 더 상승세가 이 거세지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이야기할 거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바로 이 C파 이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죠. 자, 우리는 이 반등을 추세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에서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어 있냐면, 바로 A, B, C로 떨어질 때 이 반등이 B파 있죠. 반등 파동의 고점. 이 B파의 고점을 넘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넘겨버렸다는 거죠. C파에 대한 반등이 이 B파에 대한 고점을 넘기게 되면 그건 추세다. 파동론을 아주 가볍게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상승에 대한 각도입니다. 각도. 보시다시피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 좀 더 가파르게 지금 예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냐? 아니죠. 자, 보시면 미국의 S&P 500 지수 역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재 이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이 예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전쟁이라는 악재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번에도 그냥 이 노이즈일 뿐이었다. 변동성을 동반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 확정형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이 추세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반등으로도 또 증명이 된 겁니다. 사실상 이 흐름은 현재 이 삼성전자가 아닌 타 그 종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기죠. AI의 핵심인 이 기판을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또 급등을 했었던 게 최근에 광전자나 이런 종목들. 이건 이제 속도를 높여주는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전력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핵심, 그러니까 전력과 기판과 광통신, 현재 이 시장에서 주도주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전부 이 AI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 자, 거기에 이제 뒷받침한 내용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나온 뉴스지만 HBM4 양산 출하 개시, 세계 최초 이 최고에 대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이 저전력으로 설계를 하고 발열을 개선을 했다. 자, 이건 역시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사실상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저전력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발열인 거죠. 기판주가 가는 것도 이 발열 때문인 거고, 절대적으로 이 AI 산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 삼성전자의 HBM4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뉴스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삼성 파운드리 2나노에 대한 수율이 이제 60%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자, 수율 60%에 대한 의미는 이 웨이퍼 한 장에서 쓸 수 있는 칩이 60% 이상 나온다는 뜻으로, 이게 이제 생산 단가에 대한 하락으로도 직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수율이 낮으면 이 AI 칩에 대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만, 현재같이 이 삼성전자의 수율 안정화 자체가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저렴하고 빠른 이 자체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AI 산업에 더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뉴스가 되겠고, 특히 이 AI 칩의 90% 이상을 이제 TSMC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병목 현상이 심한 상태인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TSMC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AI 칩을 만들고 싶어도 이 TSMC의 줄이 너무 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포기했었던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로 물려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 얘는 이 먼저 고점 돌파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돌파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점들은 이 반등 라인에서 발생했던 이 갭이죠, 갭.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 겁니다. 자, 이건 이 고점권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는 건데, 시총이 이 800조인 기업을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반등을 만들고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즉 이 엄청난 이 호재를 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상당히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한 이 30만 전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번 이 코스피 지수가 6,3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대로 좀 무너지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 5,000포인트 제가 이야기했던 이 심리가를 괜히 지지했을까요? 괜히 지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장과 삼성전자는 이 우상향을 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자, 바닥권에서야 우리가 가격적인 지지를 이용해서 아니면 파동론에 대한 걸 대입을 해서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서 이번에도 이제 매수를 해서 잘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 눌림목에 대한 거래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눌림이 주고 간다기보다 빠른 돌파를 만들고 나서 한번 이 첫 눌림이 진행이 될 때, 그때가 이제 다시 한번의 매수 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 문자를 못 받고 매매에 대한 방향, 중심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번에 꼭 문자 받으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했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해 두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22만 원이 왔을 때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왜 이 17만 원에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만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서 수상 상위 랭커들의 거래를 보려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 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